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수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분수 비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자료 해석 시간 단축 비법서에서 보게 될 내용 중에 1번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텐데 일단 우리가 크게 이 대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1단계에서는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은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게 돼요. 지금부터는 시각화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시각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올 통분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 통분법의 경우에는 이것의 응용으로서 우리가 크로스 곱셈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차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신박한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방법이 우리가 이 증가와 관련해서 곱셈의 비교 증가율에서 많이 활용했던 증가율을 활용해서 증가율법 혹은 배수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증가율법의 경우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비율적인 계산을 하는 거고 이것을 역수로 뒤집어서 우리가 배수화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뒤로 가서 확실히 확인을 해보겠지만 지금 이 125와 108 여기 있는 예시 쓰는 거예요. 133과 106의 비교를 한다고 할게요. 증가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106과 108을 비교하고 125와 133을 비교하면서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지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큰지를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분수에 있어서 이 값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불변인 경우도 있겠지만 분모의 증가율보다는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 경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분수의 증가 경우라고 하죠. 똑같이 분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큰 경우를 우리가 이 분수값이 감소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나눗셈 혹은 전체에서 비중을 구하는 것보다는 곱셈이나 덧셈을 더 잘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125분의 108을 108분의 125로 바꿔보는 거죠. 이때 몇 배인지를 약 계산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가 배수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분자와 분모를 뒤집는지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가율법과 배수법은 한 덩어리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시각화 방법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에서 분수 비교는 덧셈, 뺄셈, 곱셈 비교 등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비교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때 비교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있으므로 언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가 이 분수 비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표로 정리를 해보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용처를 사전에 정해 놓았는지와는 별개로 시험장에서는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라면 이 출제자가 숫자를 자료 해석의 용어처럼 아름답게 만져 놓은 경우 등에 먼저 포인트를 주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곱셈 비교에서 곱셈의 구성 요소 각각이 모두 큰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처럼 분자의 경우에는 크고 분모의 경우에는 작은 분수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분수를 비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요. 이 125분의 108과 133분의 106을 우리가 비교를 할 텐데 106의 경우에는 더 작은 분자 값을 가지고 133의 경우에는 더 큰 분모 값을 가지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수보다 어떤 분수가 분자는 크고 분모가 작다면 이것이 더 큰 분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분자가 더 크고 분모가 더 작은 125분의 108이 133분의 106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수 비교 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면 실수할 확률이 아예 없어질 뿐더러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료 해석을 풀 때 시간이 부족한 건 자꾸만 손을 대서 계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손을 대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시각이 매몰되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빠른 계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을 마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멈출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답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을 중간에 착안했다 하더라도 멈출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제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변이 분자는 크고 분모가 더 작아서 당연히 더 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큰 수를 더 작은 값으로 나눴기 때문에
값 자체는 더 크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분수의 대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하나하나 두 번째 방법인 통분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간단하게 보고 계산할 수 있다기보다는 손을 직접적으로 대서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약분 및 통분입니다. 약분과 통분을 해서 분자와 분모의 값을 유사하게 맞춰놓게 된다면 우리는 유사하게 맞추지 않은 것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분자를 동일하게 맞췄어요. 그러면 어떤 분수가 더 커요? 분모가 작은 분수가 더 크게 된 거죠. 똑같이 분모를 통일하게 된다면 분자가 더 큰 분수가 결국 더 큰 값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분자를 맞추는 경우와 두 번째로 분모를 맞추는 경우를 볼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언제 많이 활용이 되냐면 결과적으로 유사해지는 경우에 쓴다는 거죠. 의도된 숫자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분자를 맞추는 경우 보겠습니다. 156분의 94와 631분의 375가 있는데 이 94와 375의 관계성 자체가 94의 약 4배에 해당한다는 거죠. 94를 4배 하게 되면 376이 되기 때문에 375와 극도로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모의 경우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때 우리는 156 곱하기 4와 631을 분모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분자가 일치한다면 분모는 언제 더 분수 값을 크게 하나요? 분모가 작을수록 분수 값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4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해보게 되면 얼마가 돼요? 600이 되죠. 이 600의 경우에는 631과 상당히 유사한 숫자이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56을 150 곱하기 4를 했으니까 남은 숫자 뭐예요? 6을 건드리지 않았고 6, 4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600 플러스 2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600 플러스 24인 624와 631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624가 더 작은 숫자이므로 분모가 작다면 분수는 크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좌변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된다고요. 쉽죠? 자, 분모를 맞추는 경우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의도된 숫자가 있는지를 먼저 기계적으로 찾아줘야 돼요. 자, 156분의 94가 있고 31분의 20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게 된다면 이 31과 156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빠르게 판단해 줬을 때 이 약분과 통분 방법을 쓰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31과 156은 약 5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94와 20 곱하기 5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20 곱하기 5는 94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분자는 더 클수록 분수값이 크게 만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우변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통분을 활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꼭 통분뿐만이 아니라 약분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약분을 통해서 분자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이 곱셈을 했던 것과 달리 애초에 631분의 375를 4로 나눠주는 거죠. 4로 나눴을 때 375의 경우에는 약 94가 된다고 보고 분모인 631이 4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4, 6, 4는 6에 한 번 들어가고 23이니까 4, 5, 20 그리고 31은 7번 정도 들어가게 되나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156이라는 분모가 더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뇌 구조 자체가 곱셈이나 덧셈을 나눗셈이나 뺄셈보다 쉽게 느끼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분보다는 통분을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자,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의도된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숫자를 써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료 해석에서 그렇게까지 선호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겠죠. 꼭 이렇게 숫자 구조 자체가 3배나 4배, 5배 등등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약분과 통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만약에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약분이나 통분을 하길 바랬다면 약분이나 통분을 했을 때 곱하거나 나누기 쉬운 숫자로 분자와 분모를 모두 구성해 줬을 거예요. 그럴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통분 응용 방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 방법을 크로스 곱셈 방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앞서서 봤던 통분 공식에서 공통되는 분모만을 소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분수를 크게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자가 동일하다면 분모를 작게 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 분모가 동일하다면 분자를 크게 하는 방법이었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분모가 동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통분 공식에서 분모를 공통으로 맞춰주고 분모를 소거하게 되면 주로 곱하기 쉬운 한 두 자리 숫자에서 자주 사용되는 크로스 곱셈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크로스 곱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분자가 큰 것을 보게 되는 거고, 지금 분자만을 따로 보게 되니까 어쨌든 더 큰 값을 가지는 게 결과적으로 더 큰 분수값을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B분의 A 그리고 D분의 C라는 분수가 있어요. 이걸 통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D를 곱해주고 여기에 B를 곱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BD분의 AD, BD분의 BC를 만들 수 있죠.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자가 큰 것이 이 분수값을 크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AD와 BC의 비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왜 결과적으로는 한 두 자리 숫자에서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3분의 7과 9분의 5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분자만의 비교를 위해서 7과 9를 곱해주고 13과 5를 곱해줘서 63과 65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이 65가 더 크므로 결과적으로 9분의 5가 13분의 7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32분의 74, 98분의 52 이렇게 임의의 숫자가 됐다고 할게요. 우리는 분모를 통분해서 결과적으로 분자만 비교를 하면 결과적으로 분수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74와 98의 곱셈과 132의 52의 곱셈 자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편하게 해내기가 힘든 정도의 곱셈이죠. 이렇기 때문에 한 두 자리 숫자를 이루어져서 우리가 쉽게 곱셈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용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각각의 방법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용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상황에 맞게 해당 내용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 크로스 곱셈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분자분모 차이법을 한번 볼게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분자분모 차이법은 분자분모가 어느 한쪽이 모두 클 때 사용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분자와 분모의 차이값으로 구성된 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이 조건 하에서 반드시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교법은 값이 유사해서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자, 이런 사용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유사한 구조가 왜곡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 왜곡이 커지게 된다는 건 자그마한 차이도 더 크게 만든다는 건가요? 자, 유사한 숫자 구조가 비교적 차이 나는 숫자로 전환되어서 비교하기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A분의 B와 A 플러스 C, B 플러스 D가 있다고 할게요. 그때 이 분자 분모의 경우에는 D와 C가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A분의 B 각각의 분자 분모보다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가 더 크죠. 우리는 이 분자 분모가 어느 한쪽이 모두 클 때 이렇게 지금 더 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차이법이니까 분자끼리 빼주고 분모끼리 빼줘서 결국 A분의 B와 C분의 D의 차이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걸 먼저 챙길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식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A분의 B 그리고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를 통분 응용 방식을 사용해서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A분의 B에서는 A 플러스 C를 분자와 분모에 곱해주고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에서는 분자와 분모에 결국 A를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분모끼리는 다시 한번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B의 A 플러스 C와 A의 B 플러스 D를 비교하게 되는 건가요? 이때 이 AB 플러스 BC와 AB 플러스 AD를 비교하게 돼요. 그쵸?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AB를 날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BC와 AD를 비교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바로 위에서 봤던 통분을 활용하는데 분모만 일치할 때 이야기하는 크로스 곱셈 방식이죠. 여기서는 한 번 더 응용을 하면서 분모를 애초에 없애지 않고 살려둬 줍니다. 자, 이 분모를 살려뒀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것이 이 A 제곱 플러스 AC, A 제곱 플러스 AC가 돼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분모를 살려두는데 우리는 일부만 살려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 제곱 플러스 AC라는 분모 중에서 AC만 살려준다고 하겠습니다. AC로 두 분수를 모두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CC는 날아가니까 A분의 B가 되고
A가 날아가서 C분의 D가 되나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A분의 B와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를 비교했지만 마지막에는 A분의 B와 C분의 D의 비교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확인했으니까 실질적인 쓰임을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 공통된 A, B를 삭제하고 양변에 A, C로 나누면서 이런 비교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잘 봐둬야 돼요. 왜곡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음 페이지요. 활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73분의 29와 78분의 31을 볼게요. 자, 이 두 가지 숫자는 굉장히 유사한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숫자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비교를 대소 비교만 하면 된다고 했을 때 78은 73보다 크고 31은 29보다 크기 때문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빼줄 수 있다는 거죠. 73과 78은 5 차이가 나고 29와 31은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비교를 73분의 29와 5분의 2의 비교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때 곱하기 쉬운 구조임에 통분 응용 방식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5 곱하기 29와 2 곱하기 73을 비교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는 좌변에 있는 값이 145가 되고 우변에 있는 값이 146이 된다 라고 하면서 겨우 1 차이로 우변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경우에 숫자에 있어서 좌변과 우변에 각각의 분자와 분모를 빼주면서 이런 차이법, 분자 분모 차이법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실제로 처음에 우리가 비교했던 두 가지 값이 너무 많이 유사해서 이것이 한번 간단하게 왜곡을 줬는데도 여전히 유사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분자, 분모, 차이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9와 73이 2와 5보다 각각 더 크죠. 이제는 29에서 2를 빼서 27, 73에서 5를 빼서 68로 한 번 더 분자, 분모, 차이 값을 써볼게요. 이때 빼지는 값의 경우에는 빼진 값이 썼으니까 우리는 기준이 되는 값을 나머지로 하나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이 예시에서도 무엇을 비교했냐면 73분의 29라는 빼게 되는 값은 그대로 두고 78분의 31이라는 빼기의 대상이 되는 값만 5분의 2로 바꿔주게 됐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통분 응용 방식을 이용해 볼게요. 27 곱하기 5와 무엇을 비교해야 돼요? 68 곱하기 2를 비교해야 되죠. 이때 68 곱하기 2의 경우에는 136이 되고 27 곱하기 5의 경우에는 13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68분의 27과 5분의 1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분자분모 차이법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25, 63과 5분의 1을 비교해야 돼요. 통분해요. 25 곱하기 5와 63 곱하기 2를 비교하게 되겠죠. 63 곱하기 2의 경우에는 126이고 25 곱하기 5의 경우에는 12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이 방법 자체가 왜곡을 크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왜곡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소수점들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이 소수점의 경우는 점점 차이가 커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만 보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커지는 정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 뿐이에요.